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뭐 2주 지났습니다. 2주. 제가 안 나온 지. 정말 오래간만에. 2주에 2주. 예. 네,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동PD입니다. 오. 예, 뭐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해림쌤만 오면 되네. 해림쌤 시험 대비잖아요. 아, 그렇죠. 그다음, 네, 뭐 다들 요즘에 뭐 시험 대비 하시는 바쁘죠? 선생님들이 좀 바쁘셔서. 예, 예. 자, 오늘 주제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죠. 그렇죠. 네, 현 고2 학생들에게 해당 그렇죠. 사항이 있겠네요. 이제 간- 서서히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정시 수능에 관련된 내용들로 집중화되어 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고3 학생들에게 남은 이슈라는 거는 이제 수능. 네. 그리고 수능 이후에 정시 배치. 그렇죠. 이런 이슈가 남았고 이제는 결국 고2 학생들이거든요. 자,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희망적입니다. 그쵸? 매우 희망적입니다. 예, 자. 간단히 얘기해서 현재 고등학생이랑 2학년 학생들은 이 대학을 들어간 2003학년도에 2022학년도보다 굉장히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수월해집니다. 네네. 일단 되게 좋은 소식은요. 그러니까 현재 고2 학생들이죠. 고2 학생들 예비 고3이라고 현재 네네. 고2 학생들은 그러니까 22학년도 고3 학생 인구 대비 줄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4,890명이 줄었는데 근데 반대로 대학의 모집 정원은 2022학년도보다 2023학년도가 대학의 모집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2,571명이 대학 모집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보다 22학년도보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원래 이게 좀 인구가 줄었는데 왜 대학 모집은 왜 늘렸지? 이상하게 생겼는데 사실 이게 2,571명이 원래는 2021학년도에 이 인원을 더 뽑았어야 되는데 그 21학년도에 못 뽑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획에 잡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571명이 2021학년도에 뽑기로 되어 있던 인원이었는데 그걸 못 뽑고 이번 23학년도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그 결정할 때 네. 대학 자율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사 제도과나 사립대학 정책과 이런 데서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원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정원을 배정 받았었는데 그걸 이제 배정 못 받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 못했으니까 좀 정원을 늘리겠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월된 인원인 거죠. 결국은 현 고2가 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2 수시하고 학부모들은 예. 좀 좋겠어요. 아무래도 좋죠. 예. 그리고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요게 증가된 인원수와 어떤 그 플러스된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하게 되면 감소한 학생 수는 4,890명 정도니까 5,000명으로 보고요. 네. 증가한 입학 정원 2,500명이면 약 7,000 정도가 되거든요. 요 정도면은 우리가 변수를 계산을 할 때 뭐 내신 등급이라든가 그죠. 수능의 점수에서 상당히 거대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등급 간의 격차, 예를 들어서 뭐 3.1이냐, 뭐 3.23이냐, 거의 이 정도의 어떠한 차이가 살짝 발생할 수 있는 인원수다. 네. 왜냐하면 많은 데서 100만 명인 상황에서 7,500명 정도의 증감폭이 아니에요. 그죠. 전체 인원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4만? 예. 그쵸? 재수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40만 선에서 이게 만약에 승부가 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입시 경쟁에 있어서 거의 10,000명 정도니까요.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라고 등급에 이야기했을 때 변화될 수 있다. 상당한 등급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요게 적당히 대충 증가하고 대충 감소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현재 입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통계 주요 변수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오늘 여기 없지만 우리 그 신준호 대표라든가 입시 어떤 사전 기관들이 입시 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변수를 넣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얘기하시죠. 예, 수시하고 수시 모집을 봤을 때 2023학년대 수시가 비율로 78%, 그다음에
정시가 22%인데 작년 대비를 살짝 보면은 작년에는 수시가 75.7%, 정시가 24.3%인데 수시가 올해 그러니까 23학년에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수시가. 이상하다. 지금 정시인원들 정시가 늘었고 비율이 더 늘었는데 왜 이건 전국에 있는 전국 대상으로 봤을 때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으로 봤을 때 23학년도에는 수시가 소폭 증가합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정시가 늘었는데 정시 비중이 느는 거는 확실히 늘었어요. 그게 어느 대학들이에요? 20개 대학들에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들은 이제 30%는 못 봅니다. 대부분 다 40%, 정시가 40%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시가 굉장히 다 이제 40%로 늘었고, 특히 이제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5%인데 올해 23학년도에는 예를 들어 49.1%로 엄청나게 또 늘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시가 이렇게 49%, 막 40%, 44% 이렇게 늘는데 또 늘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있잖아요.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로 2월 되는 이런까지 한다면, 이제는 뭐 대세가 정시가 수능 준비, 정시가 돼야지 않겠냐 하는 또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이제 23학년대 정시 비중도 다시 또 22학년도에 비해서 다시 한번 또 늘어납니다. 표 제가 다 띄워드릴게요. 그 청취자분들 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23학년대 굉장히 핫한 게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올해 처음 지역 인재 선발로 해갖고 추천 전형을 학교들마다 주요대 추천을 받아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굉장히 경쟁률 핫했죠. 이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3학년도에 이게 굉장히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 개 고등학교당 5명 추천이었는데 이거 11개 고등학교당 10명 추천으로 늘렸어요, 인원을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한 학교당 4%였는데 10%로 또 늘렸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서울시립대가 4명까지 추천이었는데 8명으로까지는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가 10명 이내로 추천했는데 10명 돼갖고 20명 이내로 네. 또 추천을 하는 문을 굉장히 좀 넓게 많이 열리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의미는요, 간단합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학내 내신에 관련된 선발된 학생들로 일단은 좀 뽑고 싶다. 수시는. 네네. 그러니까 수시는 결국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된 형태의 학생들을 좀 뽑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가 상위권 대학에서 분명히 나타난 거고요. 그렇죠. 정시 인원 확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부의 관장사항, 교육부의 강력한 지침 사항에 따라서 정시 인원을 이제 확대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대처럼 정시 내에서의 어떠한 내신 전공 적합성에 관련돼서 그 해당 학과의 내신을 좀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이 좀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도적 페널티를 만든 대학들도 있고, 추후 몇몇 대학들이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학 요강 자체에서 이제 그것이 바라봐지지. 23학년대 발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만 정시에 내신을 좀 반영하고요. 그렇죠. 나머지 주요 연대 고대는 발표 안 한다고 지금 발표는 됐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이야 뭐 또 사실상 그렇죠. 근데 입시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뭐 아직 그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일단 뭐 서울대도 조금 힘있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자, 어쨌든 내신을 확실하게 좀 잘하고 전교 30등 안에 들면 대학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교 30등에 들든가 혹은 50등 아니면은 좀 이렇게 수능에 좀 특화된 역량을 좀 보이든가 웬만하면 가겠다 뭐 이런 얘기죠. 현 고인은 웬만하면 갑니다. 따라서 수능 체제도 약간 변화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보통 세개 영역 함 6이었는데 인문계가 세개 영역 하고 자연계가 세개 함 6이었는데 23학년도에 인문계가 세개 영역 함 6으로 조금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가 세개 영역 함 6에서 합 7로 완화됐습니다. 성균관대가 되게 재밌는데, 성균관대 수능체제는 영어가 꼭 3등급이고 나머지 2개 영역이 합 5였어요. 그런데 인문계는 4개의 영역 중에 3개, 아무거나 3개 영역, 그러니까 영어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제는 영어는 별도로 3등급 이내 그런 거 없고 4개 영역 중에서 아무거나 3개 영역 함 6이고, 그 다음에 자연계가 좀 독특한데 보통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보잖아요. 근데 자연계는 탐구를 또 각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4개 영역이 아니라
5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하나, 과탐 둘, 5개 영역에서 5개 영역에서 3개 영역 합육, 3개 영역 합육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기준이 원래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각 2등급이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완화해서 3개 영역 각 3등급으로 완화줬는데, 원래는 서울대 지규는 3개 영역 각 2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3학년도에는 3개 영역 합 7로 완전히 이제 완화가 된 거죠. 확정이 된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경희대의 네오르네상스가 올해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능체제를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뭐 이게 별 메리트가 없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1년 만에 네오르네상스 2개 영역 합 5를 유지했던 수능체제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각각의 대학들이 이제 자기들의 입시에서 수능 최저안을 만들 때는 사실상 지원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한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학들의 어떤 내부 통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는 세게 하면 좀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됐어요. 결론은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 고2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자녀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요 시기에 널 낳아서 좀 고맙다라는 말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2. 고2. 왜냐하면 위에 선배들이 약간 좀 실험적이었죠. 약대가 이제 다시 부활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없었잖아요.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아, 진짜 좀만 하면 돼요, 얘네. 지금 고2 애들은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원이 고3 자체가 감소했는데, 대학 모집 정원 늘고, 아이고, 굉장히 좀 크다니까요, 유리한 쪽이라고.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학부모님들, 현 고2 어머님들은, 어머님들과 더불어서 자녀분들과 함께 항상 대화를 할 때마다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피디님 또 더불어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라든지 인원수 이제 확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전형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이제 뭐 내년 4월에 대한 계획이죠. 세부 계획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교과 전형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종합 전형이랑 논술 전형을 말씀드리자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좀 특이점은 수능 최저가 완화한 대학들이 있어요. 또 특이한 건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종을 이원화시켰거든요. 한 가지 전형만 뽑던 거를 서류형 전형을 신설해가지고 이원화시켰어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1인 면접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2인 서류형 이렇게 이원화해서 선발한다고 계획에 이제 공지가 되었고요. 이대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을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어요. 학종에서. 맞아. 그래서 3개 영역 등급합 6이었는데 2개 옆 합 5로. 아유, 엄청 완화시켰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레옹이 말씀해드린 경희대가 1년 만에 부활을 시켰는데 이 네오르네상스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인기가 많은 전형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걸 폐지를 또 했다는 게 특이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에요. 사실은 이제 지금 고2 지금 현 고1마다 입시 이슈가 좀 있잖아요. 물론 지금 고3부터 선택 수능이 도입돼서 바뀌는 내용이 있지만, 근데 이 논술 전형을 여기서부터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암시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학교별 어떤 시행되는 어떤 고사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됐어요. 예를 들면 논술 전형이 반영 비중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성대, 중대, 한양대는 기본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논술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40이었고 논술 60으로 평가를 했는데 논술 100%로 변경됐어요. 성대가. 예전에도 아마 입시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도 논술 60, 교과 20, 비교과에서 출결이랑 봉사 20 했는데, 이제 봉사가 이제 반영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술 70%, 교과 20%, 비교과 출결만 10% 이렇게 또 변경이 됐으니까 논술고사 비중이 조금 소폭 증가한 내용이 있는 거죠. 인원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한 51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 전체 논술 전형 뽑는 대학마다 다 증감이 있는데 증감이 전체로 있어요. 봤을 땐 51명. 근데 논술 고사에 대한 비중이 올라갔다. 핵심적으로 논술 전형을 이제 뽑는 대학들이. 그리고 또 한양대 같은 경우 논술 80, 여기 한양대 엄청 세거든요. 플러스 학생부 여기는 종합평가를 한다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20% 했었는데, 이게 논술 90%, 학생부 종합평가 10%, 그리고 의예과는 논술 폐지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비중이 좀 높아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논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그렇게 되면은 논술과 예를 들어서 수능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되는 학생들은 지금서부터 논술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자연계 계통의 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해당되어지는 전공에 관련된 지식적 측면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인문계 논술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인문 논술이 예.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로또 같은 거죠.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 결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논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상 저는 논술을 가지고 현 고2 학생들이 지금서부터 논술학원에 다닌다거나 논술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시간 대비 비용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모집 정원 자체가 그렇게 변수를 찾을 만큼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뚫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모집 정원 자체를 한번 잘 꼼꼼히 따지면 특히나 인문 논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학이 그걸 왜 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학생을 뽑고자 하는가? 이 전형이 대학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술만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나는 수시를 6개의 논술을 다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서부터 논술을 열심히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예. 다만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특이한 특성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런 것들도 한번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겠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모든 것을 입시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거나 이렇게 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쵸. 이런 우려를 제가 좀 전하고 싶네요. 예전에는 자연계 논술도 논술 전문 학원이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교과 범주 내로 다 나오기 때문에 수학 학원에서 다 소화해요. 이제 학생들도 약자고 그리고 엄마들도 약자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이 부분을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 좀 그러지 마세요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냐면 보세요. 내신이 좀 되는 애들은 걱정 안 해. 이런 논술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내신이 좀 되는 애들을 수능 좀 안 내면 잘 됐어 아싸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내신 준비하고. 그 좀 이제 수능 공부 좀 할 수 있고 좀 맞출 수 있는 애들은 막 수능 공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다 벽에 막힌 학생들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어찌 본다면은 과도한 형태로 이 학생들의 시간과 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좀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따져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이슈 9월 14일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의대, 약대, 간호대 해가지고 지역 인재 전형을 원래 30%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40%로 또 상향을 한다고 그렇죠. 교육부에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도권의 수시 전형이 늘어나는 그렇죠. 지역에, 바로 이게 같은 맥락. 지역에 없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도 없고 간호사 선생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있으라는 거죠. 네. 좋은 겁니다. 네. 자, 또 마지막으로 뭐 전달하실 사안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현 고2 대상으로 이제 입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좀 해제를 해드렸지만 현재 고1? 예비 오늘 이번 방송 그랬지만 그 좀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번 고3 수시 경쟁률도 굉장히 약대가 편입되면서 경쟁률 교과 경쟁률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물론 정시 확대되면서 좀 수시 인원이 줄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머니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10월달에 저는 이제 분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10월 14일에 분당 순회에서 이렇게 순회동에서 진행하고 또 분당 정자동에서 10월 15일 이제 또 임해 이렇게 분당 순회 정자 임해 지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 계시면 그 일정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교육진단 폰으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이제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 용인 수지 지역에서는 저 레옹님이 11월 11일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서 예비 고일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아직도 특 먹고 고민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특 먹고 뭐 의미 있죠. 근데 올해는 경쟁률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네, 설명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래도 간만에 왔는데 여러 가지 알찬 소식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좀 기뻤습니다. 고인은 희망이다. 그렇죠. 고인 어머님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방송 같이 시청하시면서 거봐 내가 너를 이때 잘 태어나게 해준 거야 라고 연도 잘 맞췄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은 같이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